저번 달 말 혹은 이번 달 초부터 마씨는 벌써 캐나다로 다 얘기가 됐던 거 아니야? 캐나다에 넘어가서 캐나다 축구협회랑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어서 근데 그치. 우리 유튜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마씨 오면 이제 끝내줍니다. 야, 마씨의 전술은 이렇고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공격 라인업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아저씨는 올 일도 없었던 아저씨인데 근데 축구협회도 그 반응을 보면서 좀 놀랬을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아 마씨 우리 대표팀 아직 우리 사령탑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모든 사람들이 마씨가 좋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좀 신기하긴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미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부터 마씨는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연락이 좀 끊긴 상황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제 제시마치가 이제 떠나갔죠. 떠나갔기 때문에 떠나간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5월 중순 선임 무산 축구협회 또 임시 사령탑 체제로 1순위 마시 감독 캐나다행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캐나다 축구협회는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2026년 7월 말까지 마시 감독을 캐나다 남자 축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라면서 현재 본사를 둔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MSL 3개 구단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로부터 지원을 받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시 감독은 지난해 2월까지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60억 원 가량에 되는 연봉을 수령을 했다라고 해요.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도 지난달 직접 영국을 찾아서 마시 감독이랑 협상을 했는데 사실 축협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34억 원 이하 연봉인데 마시 같은 경우는 일단 60억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축구협회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면 내년 이제 준공 예정인 천안 축구 종합센터로 공사로 인해서 300억 원의 규모의 대출을 받고 경질한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진에게 미지급 자녀 연봉 100억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이달 중순까지 사령탑을 선임하겠다고 한 건 6월 A매치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였는데 협상하다 보면 전격 합의, 결렬 등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며 다음 전력강화위원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시감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돈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면은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일단 제시 마치가 캐나다를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랑 그 협상할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고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계약을 빠르게 체결해서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캐나다가 그 당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캐나다 축구협회에. 그래서 지금 캐나다 축구협회에서 어쨌든 캐나다 국가 안에 있는 프로팀이지만 MLS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 나가는 팀들이 3개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시 마치를 선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해요. 어쨌든 프로 구단한테 돈을 빌려서 그 마시 감독의 연봉을 맞춰줬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돈 쓰면 쓸 수 있었는데 제시 마시 말고 또 다른 감독 후보군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사실 우리나라 국대 감독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성적만 좀 잘 내면 이미지 메이킹 잘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 무린요를 데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돈이 비싸잖아. 근데 무린요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열광할 거 아니야. 그럼 무린요 딱 모시다 놓고 신라면 광고 계약 찍고 광고 계약 찍고 광고 딱 찍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돈 부수익 벌게 하면서 연봉 딱 34억에서 40억 딱 챙겨주고 하면 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머리를 짜고 왁구를 짜야 될 거 아니야. 축구협회라면 광고주들이나 이런 게 다 연락 많이 되고 할 텐데 광고 모델 무린요로 쓸 수도 있다 하면은 무리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페네바르체 간다는 썰도 있는데 무보지가 한국 오지 말란 뭐 없잖아. 여기 와서 뭐하러 감독인데 그 광고까지 찍어가면서 돈을 벌어요. 그거 안 해도 갈 곳 천지백갈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클린스만 거지. 같은 아저씨들이랑 와서 광고 찍고 다 하겠죠. 우리는 그런 광고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연봉을 알아서 맞춰주는 나라가 줄이 서져 있는데 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광고까지 찍어가면서 내 연봉을 충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시 마치가 캐나다로 선임이 된 거는 아마 또 그 영어권 나라이고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바로 위가 캐나다니까 그 문화권도 비슷하고 해서 아마 캐나다를 선택한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봉이란 거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쟀을 때 딱히 우리나라에게 캐나다만큼의 그 매력을 못 느꼈으니까 이렇게 아마 캐나다행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게 참 무능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어제 기사에 축구협회 아직 아무것도 결렬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잖아. 어제 그 기사가 났는데 바로 아침에 제시 마치가 캐나다행이 결정났다라고 나왔잖아. 개구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아직 나온 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캐나다 쪽에서 뉴스를 터트려 버리니까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또 한 번 좀 뭔가 호구가 당한 거 아니야. 네,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선임을 할 정도면은 이미 이거는 저번 달 말 혹은 이번 달 초부터 마시는 벌써 캐나다로 다 얘기가 됐던 거 아니야. 캐나다에 넘어가서 캐나다 축구협회랑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어서 근데 그치. 우리 유튜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마시 오면 이제 끝내줍니다. 야, 마시의 전술은 이렇고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공격 라인업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아저씨는 올 일도 없었던 아저씨인데 근데 축구협회도 그 반응을 보면서 좀 놀랬을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아 마시 우리 대표팀 아직 우리 사령탑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모든 사람들이 마시가 좋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좀 신기하긴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미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부터 마시는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연락이 좀 끊긴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와중에 또 뉴스가 나온 거 보면 네.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감독도 선임 못하고 있고 팬들의 속마음은 타가고 있는데 회장님은 또다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4선 도전 본격화 정몽규 16일 단독 출마 AFC 집행위원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일 태국 방콕에서 제34회 AFC 총회가 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공석이 되어 있는 현재 AFC 집행위원 2자리에 대한 선거가 진행이 된다. 임기는 2027년까지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여성 집행위원 1명과 동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집행위원 1명을 뽑는데 동아시아 할당 집행위원으로 정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나가나 이게 고민을 해봤는데 나가는 이유가 체육 단체장은 사면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당체장이 국제단체 임원 자리를 가지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대. 그러니까 이 AFC에 출마를 해서 이거를 어찌 단독으로 출마하니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4선임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3선임 때 4선임을 하려고 하면 막 체크리스트 따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AFC 집행위원이다 하면은 4선임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이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좀 밑에 걸 보면은 그냥 한 패인 것 같아요. 정 회장은 지난 2월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4선 도전 관련의 질문에서는 2018년도 축구협회 총회 때 이미 회장 임기를 3년임으로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그걸 승인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걸로 대답을 그냥 대신 하겠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변한 바 있다. 그래서 요 문장을 보면은 그냥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도 정 회장님이 계속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넌 노코멘트 모르니까 난 그분들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니 거기서 진짜 이거를 3번만 하고 이제 임기 끝내라 라고 할 게 아니었으면은 이 약관을 받아들이고 그 큰 소리를 냈겠죠. 3년임을 해야 되기 맞습니다. 도장 찍으시다 하고 3번 하면 이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오도록 그 정관을 새로 만들었겠죠. 근데 뭐 정 회장님이 직접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3번만 하고 그만둘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안 할 거라 했는데 문체부랑 대한체육회에서 내가 한 거를 승인을 안 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것 같아. 나 이해가 좀 안 됐어 이거는.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회장 임기를 딱 3번까지만 연속으로 할 수 있게 제안을 하기로 하자라고 했대요. 매스컴에 나와서 본인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은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랑 문체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문체부랑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는 예, 거야. 3년임만 하는 걸로 그 승인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정 회장님 얘기하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경질할 때 막 나가라는 얘기 많았잖아요. 아니 내가 3번만 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문체부랑 대한체육회에서 그 내가 3번 하고 나간다는 약관을 승인 안 해주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어땠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척 해가지고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뭐 한번 말씀드려서 다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네. 확실하게 이렇게 딱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문체부도 아마 대한체육회랑 문체부도 축구협회 눈치를 볼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한체육회 산하 문화체육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돼요. 특히나 뭐 비인기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도자 자격증을 하나를 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대한체육회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서 내려다주는 자격증이 더 커요, 다른 종목들은. 근데 축구는 뭡니까? 축구협회에서 내려주는 자격증이 일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시끌시끌했던 게 지도자들 그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 내는 시험에 통과하는 그 자격증 다 따라고 그거 못 따면은 학원 스포츠 지도자 못 한다. 그래서 학원 스포츠는 이제 그걸 못 따면 지도자를 못 해요. 스포츠 지도사 2급인가? 맞아. 그래서 이제 성인 무대까지 그걸 하려고 했다가 반발 여론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 정도로 이 축구협회라는 그 기관이 사단법인이 웬만한 우리나라 국가 기관보다 체육회 기관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파워 자체가. 그래서 이게 축구협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축구협회 회장님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요. 우리나라 축구가 사실상 인기 스포츠인데. 근데 본인이 삼선임만 하는 걸로 제안하기로 정관에 바꿨잖아. 그럼 삼선임 하면 나오면 되잖아. 액션이죠. 액션. 야, 액션이다 했는데 액션이다 했는데 여기서 막 승인 도장 찍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그 체육관광부에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이제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티라미수. 그럼 T를 빼볼게요. 네. 뭐라고 돼 있죠? 읽어보세요. 이라미수, 오 영어 요즘 잘하네요. 이러면요. 라미수, 이러면요. 아미수, 이러면요. 미수, 이러면요. 이수, 이러면요. 수. 회장님께서 스 하고 나 사선님 나간다. 지금 이렇게 완전한 플레이를 보이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오피셜하게 나온 정보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그냥 유튜브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막 오피셜하게 무조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점 좀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14일 오후 초계가 열리는 방콕을 출국을 하셨고 15일에는 아마 자격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16일에는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건 뭐 당선됐다 봐야죠. 근데 이게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독 출마니까요. 이게 적어도 피파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랑 여러분 AFC에서 일을 하는 거는 급 자체가 달라요. 근데 아마 몇 년 전에 정 회장이 피파에 뭐 하여튼 위원으로 출마를 몇 번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AFC로 진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AFC는 이미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동아시아 축구 연맹 무슨 회장인가? 그거를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 걸 보면은 피파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몽규 회장 말고 정몽준 회장은 피파에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건 난 정몽규 회장님도 아쉽지만 지금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고 팬들이 이렇게 지금 국가대표 감독 공석인 거에 대해서 화가 이렇게 나 있는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데 네. 정몽구 회장도 정말 실명적이지만 그 아래 사람들도 난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좀 회장님 좀 이거라도 불을 꺼줘야 우리가 일할 거 아니냐 감독 보다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거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뉴스조차도 뭐 관심이 없을 거고 그래 너네 떠들어라. 얼마든지 언제까지 떠든지 한번 보자. 어차피 조용해질 거 계속 떠들어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이 잘리는 3달이 지났는데 마치까지 놓쳤다면서 KFA는 새 인물보다는 기존 후보들과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떴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떴고 5월 중순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은 정해지지 않았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3월 A매치를 소화를 했고 위원장님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 여러 인물과 접촉을 하고 후보를 추리면서 선임 작업에 들어갔었고 5차. 위원회는 5차까지 회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거 회의하는 거 막 네. 라이브로 이렇게 지금 가끔 틀어주잖아요.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물론 비공개 회의 때 제대로 된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회의할 때 보면은 각 지방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축구팀에 연차나 휴가를 내서 올라오셔서 그냥 잠깐 얘기하고 다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 올라와서 대체 잠깐 회의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요? 아니 나는 지방에서 어디 저 거제도나 통영에서 모 고등학교 팀 지도자야. 근데 전력 강화 위원이야.
그럼 거기 팀 훈련시키고 거기 팀 준비하고 거기 선수들 막 하기 바쁜데 가끔 회의해야 된다 올라오래. 와서 내가 도대체 여기 와서 무슨 말 할 말이 있어요. 나 진짜 궁금해 이게. 그치 올라와가지고 사실 뭐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 프로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 그럼 자기 팀 선수랑 상대편 분석하기 바쁘지. 네. 제시마치 분석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한 새로운 감독을 뽑는 거에 대한 자기만의 의견이나 분석 자료나 뭐 PPT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럼 나와서 대체 뭘 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옛날에도 말했지만 이 위원회들 문제인 게 위원장은 좋아 이렇게 뽑았다 그래.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왜 뽑는지는 알아. 현장 경험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독하는 게 아니잖아. 위원회가 감독하는 거 아니잖아. 정혜성 위원장님 자체가 감독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됐잖아. 이거 한 명 있으면. 그럼 나머지는 진짜 이 축구에 유능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게 만들고 뭐 전문가가 뭐 또 연봉 협상 잘하는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감독들도 앉혀놓으면 그냥 진짜 서울에 일 볼 겸 오는 거지 뭐야 이게. 친구도 볼 겸 내 옛날 선후배들 다 거기 있으니까 만나서 티타임 하면서 뭐 어떻게 지내냐 요즘 성적 어떠냐 이런 그냥 안부 인사하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왜 계속 회의를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 추후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전력강화위원회 말 그대로 추천 기구다. 후보들을 추리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올려놓으면 직접 협상과 대화는 다른 주체들이 진행을 한다. 이미 전력강화위원회는 후보들을 올려놓은 상태이다. 그중 1순위로 알려졌던 게 마치 감독이었는데 선임에 실패했다. 그래서 마치 감독 외 후보 중에서 새 감독을 선임하는데 실패하면은 제6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새로운 후보들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6차회의는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지금 남은 사람이 코쿠, 기네슈, 그라나 갖고 마치 갖고 스티븐 브루스, 브루스도 아마 안 들어가 있었을 거고 카사스도 뭐 언급되던데. 이라크 뭐 카사스. 네. 근데 그 사람도 원래 코치만 하다가 이제 이라크 감독 처음 한 거라서 네. 안 올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홍명보 감독님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 모르지 뭐 그거야. 나와서 안 하신다고 직접 인터뷰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고. 홍명보도 아니고 그럼 세 분밖에 그럼 없어요. 없어 이제 기네슈냐 카사스. 이라크냐 아니면 코쿠냐 이거밖에 없어 이제. 뭐 만프론코스 이런 감독들. 이렇게 세 명밖에 없어 이제 진짜. 그럼 코쿠냐 기네슈냐 아니면은 카사스냐 요게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감독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3명 치르려고 지금 6차회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거야. 회의 왜 하는 거야 지금 몇 달 동안 이거 3명 치르려고 지금. 나 진짜 그냥 일 안 해도 되잖아. 이 3명 치르려면 이 도대체 왜 만나서 회의 왜 하는 건데 이 3명 치르려면은.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진짜 답답하다. 지금 이 시간 동안 고작 이 3명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머리 맞대고 이게 머리 맞대도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참 답답해요 진짜. 뭐 댓글에는 뭐 공식적으로 남은 후보는 기네슈, 카사스, 게리 몽크고 추가로 뭐 2명이 더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추가 2명이 뭐 누가 있겠어요. 몽크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몽크도 스완지 시티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완지 시티 이후로 좀 커리어 많이 망가졌어요 그 아저씨도. 그래서 스완지 시티 이후에는 그다지 매력 있는 그 축구를 많이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거면 그냥 기네슈 데려오시죠 그냥. 아기레 가자 아기레. 뭐 아기레가 됐든 기레슈가 됐든 그냥 간절하신 분들 모셔오자 그냥. 이제 진짜 기대 안 할게요 여러분. 막 우리가 지금까지 막 제시마치 때문에 기대치가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럼 그렇지로 또 배신을 당했고요. 이제는 바라는 거 없어요. 막 카사 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아이슈타인 안 와요. 그냥 기네슈 아저씨로 갑시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 아저씨만큼 우리나라를 그 후보들 중에 잘하는 아저씨 없잖아요. 그건 맞지 뭐. 기네슈 감독님 서울에서 했었고 서울에서도 있었고 또 어쨌든 간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쵸.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냥 기네슈 하자. 그 연봉 협상도 아마 순조롭게 잘 될 거예요. 왜냐면은 마지막 감독 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여기서 연봉 엄청 높게 부르면서 나 이거 안 해 뭐 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딱 그냥 맞아 떨어지면은 왠지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꼬인 줄 알아? 아니요. 황선홍 감독님이 올림픽 진출 못하면서부터 다 꼬인 거야. 그것만 잘 됐어도. 그것만 잘 됐어도 그냥 편안하게 이제 위원회에서는 갈 수 있었는데 국내 감독으로 거기서부터 꼬인 거지.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한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협상한 적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진짜 축구협회는 황 감독님 세우려고 한 건가? 나 진짜 궁금해. 지금 이제 오면은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래. 근데 황 감독님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본인이 네. 그렇게까지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어떤 또 얘기가 오갔을 수도 그치 있는 뭐 거잖아. 끝나고 나면 야 너 올림픽도 진출했겠다 네. 국가대표 적격이 너밖에 없다 하면은 또 임시감독 하셨던 것처럼 쓰러가 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쵸. 뭐 어쨌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건 그거니까 우리가 뭐 그거를 의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축협은 황 감독님이 당연히 올림픽은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고 선임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게 어그라지면서 지금 이제 위기가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오만함이 결국에는 이런 일을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와중에 도대체 우리 회장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이 파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세요. 솔직히 문화체육부나 아니면은 뭐 대한체육회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기관 중에 강한 재단인데 왜 이렇게 이 좋은 이 축구협회라는 재단에 좋은 인력이 많이 없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축협이 뭐 지금 5월달 안에 이러면 과연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궁금해진 시점이 아니, 왔죠. 못해요. 뭐 모르지 뭐 기내쇼 할 수도 있는 기내쉬면 할 수 있죠. 기내쉬는 아마 좀 이따 전화 한 통화하면 바로 그냥 한국 오실걸요. 기내쉬는. 기내쉬 아이시면 여러분 전화 딱 하셔가지고 바로 오십시오 하면 바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그 사람들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승리자는 누구냐? 예스마스. 스만이 형. 야 니네 봐라 나 자르고 나니까 니네 감독 구하기 어렵지? 편안하게 어떻게 ESPN 뭐 출연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죠? 아니 내가 그 100억 그냥 나 일시불로 안 받아도 되니까 나도 아, 들어가도 돼. 나중에 들어가면 한국 월드컵 8강 갈 수 있단 말이야. 스마니 형이 여러분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한 번 잘못 쓰고 투자 한 번 잘못하면은 몇 년을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는 걸 좀 이번에 또 한번 느껴요. 근데